판사고 검사고 심지어는 집에서 밥을 하는 아줌마도 다 나와야 된다는 게 세계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로 오는 동안 이 좌파들 이놈들이 개 지랄병을 뜨는 바람에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슬슬 피해온 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나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강화문 강정에서 지금까지 죽으라고 싸워서 드디어 좌파 집회가 막혀져 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는 집회를 못 열 정도가 됐어요. 이재명이가 드디어 집회를 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내린 시기가 됐습니다. 우파가 얼마나 독해졌으면 좌파가 겁내는 우파가 됐습니다. 자, 헌법학자이시면서도 그냥 집에 가만 앉아서 강의하고 강의나 받아 챙기면서 시원한 커피나 쭉쭉 빨아 드시면 편하실 텐데 잘못 걸렸어요. 제가 목사님이 걸려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법원을 막히는 자는 반드시 처단하는 우리 헌법학계 해설되신 김학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연설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요, 약간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조국도 강하죠, 그렇죠? 문재인도 강하고 이재명도 강해요. 이제 조국이 참 강했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교해보니까 세 번의 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문재인만 하면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문재인의 초강력 멘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조국이를 보면 항상 고개를 빳빳이 드는 당당함이 있는데 저는 과거에 누가 이 사람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은 문재인에 비하니까 세 번의 피해 불과해요. 문재인 인간 아까도 여기 화면에서 지시해달라고 했었는데 목사님은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뭐 연민에 저기 계신 분이 아닐 텐데 아주 지시를 못한다고 말이죠. 꼴보기 계신 인간 온갖 실정을 통해서 국정을 다 맞췄죠. 문재인은 또 퇴임 후에도 보면 지탄 안 하고 감탄하는 인간 정말 강심장입니다. 다음에 첫째, 여러분 부동산 폭등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 없지만 좌파 정권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같은 좌파 정권은 늘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부동산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 뜻입니다. 맨날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떠들었는데요. 마지막은 저희가 잘 못했다고 실토를 하긴 했죠.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이 주도를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맹점은 소득을 올린다고 하니까 잘 알다시피 최저임금을 대폭 일부의 상승을 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웃 일본은 최저임금이 하나가 아닙니다. 200개입니다. 200개. 자치단체별로 재량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에요. 강원도 고성에서 일하는 알바 학생하고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알바 학생이 최저임금이 같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참사 때문에 고용 참사가 있었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소득 주도 성장이었었는데 문재인은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놓고 말한 인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통계 조작을 많이 했단 말이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경제 또는 고용 수치가 등장하니까 통계청장까지 갈아줬습니다. 제 밑에 보면 황수경이가 첫 번째로 문재인이 임명한 통계청장이 황수경인데 임기 2년 했었는데 1년 3개월 만에 갈아줍니다. 그래서 대신 임명한 사람이 강신우입니다. 뭐 두 인간 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지만은 황수경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신우로 교체됐습니다.
이 광신육의 첫 번째 발언이 뭐냐? 장관님들에게 편한 통계를 제출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관들에게 편한 통계를 제출하겠다고 떠드는 관이 강신육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얼굴 한번 그 뜨는 얼굴 보면요 참 지조 없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지금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을 했죠. 왜냐? 문재인 정권에서 94차례나 통계 조작을 했는데 부동산 관련, 소득 관련, 고용 관련된 통계를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했죠. 거기에 포함된 인간들이 장하선,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4사람 포함해서 22명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은요, 대국민 사기극을 문재인이가 한 것이죠. 자신의 정책을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후진국 사회에서도 있기 어려운 해당 부처를 겁박을 했습니다. 5년 내내 통계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고 귀를 막은 행위를 문재인이가 했다는 것입니다. 짐작은 했지만 드러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는 말은 우리는 네가 통계 조작을 했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조작했다고 떠들어요. 지금도 이미 살아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유, 다음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본청을 국민들이 손질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할 수 없고요. 세 번째가 이 인간이 선거 개입을 하고 수사 방해한 걸 다 아실 텐데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 거예요. 자기 송철호 30년 동안 자기의 친구를 당선되는 게 소원이라고 문재인이가 떠드니까 청와대 8개 부처가 총동원돼서 송철호를 도와줍니다.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 송철호 선거 개입 수사를 나서니까 추미애로 본부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장악을 시도했고 해당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조치를 추미애가 했던 것입니다. 벌써 많이 여러분 기억에서 혼미하실 거예요.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 수사와 관련돼서 문재인이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문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 이 인간은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해가지고 영창을 지르는 그런 발언을 갖다가 대놓고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 시끄럽다. 다음에 퇴임 후에 조용히 살아도 모를 텐데 계속 궤변을 떠듭니다. 5년 동안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허망하다. 이게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무너져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서해 공무원 조사를 감사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무리하다고 하는 게 아니 저입니다. 잼버리 대회 비판했죠? 5년간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본인 임기 하에서 준비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살다가 문재인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죠. 진짜 뻔뻔한 놈이에요 저거. 아유. 다음에 홍범도 흉상 유죄에 대해서 이 인간이 꼭 말을 한번 했습니다. 보류해달라고. 여러분 홍범도는요 2가지 성공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독립운동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독립운동이 1922년 이번에 김정은이가 방문한 소련의 자유시 자유시에서 많은 대한민국 독립군이 몰살을 당합니다. 9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 이후에 레닌한테 총도 받고 상품도 받고 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홍범도인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항일 운동한 것은 맞아요. 홍범도가. 그러나 홍범도가 꿈꾼 나라는 어디냐?
공산주의 국가를 꿈꾼 사람이 홍범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고 양보해서 그 사람의 항일 운동의 업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홍범도의 형상은 독립기념관에 가는 것은 결론으로 하더라도 육군 사관학교 교정에 있을 수 없는 말입니까? 그런데 육사 교정의 형상을 왜 줍니까? 학교를 다니는 사관학교 학생들에게 나도 저 같은 인물이 되겠단 말이죠. 그런 모범생을 보다가 갖다 박는 것이지, 공산주의를 꿈꾼 그 인간을 어떻게 육사 교정에다가 형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독립운동한 업적은 분명히 있지만 그가 꿈꾼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크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남로당의 공산주의 앞잡이 박헌영도 항일운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놈이 꿈꾼 나라는 뭡니까? 바로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일말의 마음을 둘 수도 없는 사건인데,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한마디 합니다. 이거 보류해야 된다고. 입을 다물지 못해 이 인간은. 후쿠시마 처리소 여기에 대해서 지가 한번 또 떠들어요. 잘못됐다고. 자기가 집권했을 때 IAEA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일본의 주권 문제라고 지 입을 떠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처리소 낭비가 잘못됐단 말이지. 꼭 한마디 껴준단 말이죠. 또 통계 조작을 했다고 감사원 얘기하니까 맞받아칩니다.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 아유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믿음 생활이 안 돼요.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막히는 게 문제인 저 인간 때문에 기도가 막혀. 쟤 빼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빼고 기도할 수가 없는데, 지금 네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빨리 저놈이 처벌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정말 국정을 맡은 장본인이 떠들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음에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잼버리 대회를 비판하면서 잼버리 대회를 부끄럽게 한 국민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문제를 떠들었어요. 진정 누가 국민을 부끄럽게 했느냐? 중국 가서 혼밥 먹고 국민들이 창피한 가운데 있는데도 한 대에 감사한다고 고개 숙일 때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혼밥 먹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부끄러움이다 이것이에요. 또 김여정이가 삶의 소대가리라고 조롱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삶의 소대가리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이런 방도 말을 못한다. 그럴 때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 없습니까? 매우 부끄럽지요. 민망함이 짝이 없단 말이죠. 국제회담에서 맨날 외통도 겉돌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니까 와서 친근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어제 외통으로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부끄럽고 민망했던 것이죠. 그럴 때 쓰는 게 부끄럽다는 뜻인데 저 인간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에 본인이 그랬어요. 나는 퇴임 후에 잊혀진 인물이 되고 싶다. 지가 떠든 얘기 지가. 역대 대통령은요 언동을 상당히 자제하고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대통령이 자꾸 나서면 현 대통령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언동을 안 한다는 거죠. 아주 극도로 자제하는데 이게 죽은도 자주기도 부족한 실패한 인간이 온갖 궤변을 들어놓고 있고 노골적인 진영 정치하고 있고,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에요. 여러분, 우리 자유마을 천만 성공을 왜 해야 됩니까? 지금도 문재인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묻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목사님 이백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파가 160석이고 좌파가 140석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론이 나는지. 민주당은요, 지금의 180석 가까운 의석에서 140석으로 의석만 줄어듭니다. 의석만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보수파는요, 160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행한 폐악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60대 140 되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 운영위원회에 160대 140으로 일정 부분을 7개, 8개를 누가 가져갑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법사위원장을 누굴 줍니까? 야당을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 7개에서 8개를 민주당이 갖게 되는 것이고 140석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또 장악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160대 140은 지금 졌는데 이긴 거기 때문에 야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하수. 제가 설명드렸죠? 180석을 꼭 해야 되는 이유, 200석은 많은 것도 좋지만 180석은요, 대한민국 국회법에 한다면 원하는 법안을 혼자서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80석이 찬성하면 법사위에서 반대하건 상임위가 반대하건 그 법안은요, 300일 못 미치면 본회의로 반드시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패스트 트랙이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을 올려놓으려면 몇 석이 필요합니까? 5분의 3, 180석이 필요한 것이에요. 200석까지 하면 더 말하는 것이 좋지만 180석은 꼭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더 있는 것이에요. 160대 140 하게 되면 각종 반대에 부딪혀서 윤석열 정부가 원상 회복을 시키는데도 매우 힘들다 뜻입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상정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긴 것이지 사실상은 진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내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권투 중대를 노리는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김만배 일당, 이화영 일당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4년 후에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들이 변하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마을 운동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살리는데 천만을 왜 10월까지 해야 되느냐? 내년 4월 10일이 원래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날짜입니다. 날짜인데 원래 이 공부에 의해서 좀 죄송한데 공부 못한 사람들은요, 시험에 임박해서 아주 부산을 떠나요. 부산을 떨고 뭐 밤을 샌다느니 뭐 하겠느니 말만 떠들고 시험 범위를 제대로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가는 학생들이 성적이 대부분 나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보는 건 아니에요. 통상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시험 범위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하고 한 학생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보기 보름 전에 이미 한 번은 다 봤어요. 한 번 다 봤어요. 마지막 보름은 뭐합니까? 본 것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냐, 요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상황을 적용을 시켜보면 4월 10일날 시험 볼 때까지 그때 가서 부산 떨지 말고 10월 달에 천만을 하면요,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 됩니다. 게임이 끝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여유있게 한 번씩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게임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1등할 수 있습니다.
길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1000만을 위해서 10월달에 달성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다지는 작업을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4월 10일 전에 승부가 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